안녕하세요,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교토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는 교토를 대단히 사랑하거든요. 많은 여행객들이 교토에 가서 고즈넉한 분위기라든지 예쁜 카페라든지 이런 거 보고 반해서 교토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교토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4년간 교토에서 지냈고요. 그래서 교토의 이곳저곳에 가면 저의 채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교토로 여행할 때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돌아요. 교토역에서 시작해서 서쪽에 있는 아라시야마, 그리고 서북 쪽에 있는 금각사, 동북 쪽에 있는 은각사, 그리고 헤이안진구 동남쪽에 있는 기요미즈데라, 청수사, 이렇게 관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 가지 않는 교토의 가운데에 있는 이조성, 니조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이조성은 제가 사실 살았던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호리카와 마루타마치라는 곳에 살았는데, 저녁에는 산책하거나 또는 운동하기 위해서 이 이조성을 이렇게 돌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친숙한 곳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갔었어요. 이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것만 하더라도 좋게 6, 7번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작년 말에 오랜만에 교토를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조성을 가려고 했었어요. 오랜만에 약간 그 추억도 떠올릴 겸 이제 감성에 젖어보려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이 가격이 말도 안 돼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입장료가 1,300엔. 그러니까 입장료만 800엔이고 이조성 안에 가면 니노마루 고텐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보인데 거기 들어가는데 추가 요금을 내요. 그래서 합쳐서 1,300엔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30엔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주 갔을 때는 한 800엔 정도로 기억을 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가는 걸 사실 포기했어요. 저는 자주 갔던 곳이니까 또 굳이 거길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조성의 입장료는 왜 이렇게 비쌀까? 이조성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조성을 교토시가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토시가 관리하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보통은 지자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하면은 가격이 오히려 더 저렴하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더 비싸다는 거죠.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금각사랑 비교를 해보면 느낌이 올 텐데, 금각사도 진짜 많이 알려진 곳이잖아요. 근데 금각사의 입장료가 500엔이에요. 그것도 30년 만에 올라서 500엔이거든요. 거기에 비교하면 상당히 비싸죠. 사실 금각사도 세계문화유산이고 이조성도 세계문화유산이고, 아니 레벨급으로 치면 비슷한 건데 왜 그렇게 이조성이 더 비싼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관리 주체가 달라요. 금각사는 전국에 100여 개 정도가 속해 있는 종파에서 관리를 해요. 근데 이조성은 교토시에서 관리를 하죠. 그러면 교토시가 관리하는데 왜 비싸냐라는 거예요. 그건 교토시의 재정 상태의 이유가 있어요. 교토시는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본 정부도 재정 상태가 엉망진창이라고 하지만 교토시도 다른 동네에 비해선 재정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아요. 거기에도 나름의 몇 개 이유가 있는데요. 교토시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세금, 즉 세수가 많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시설, 특히 절이 많다는 거죠. 교토에서 조금만 걸으면 신사가 있고 조금만 걸으면 절이 있어요. 아니,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제가 모르는 그런 절들도 많다는 거죠. 종교시설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교토는 일본에서 제일 학생이 많은 동네예요. 인구의 비율로 보면 10.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토시의 인구에서 10% 이상이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또 세수가 늘지 않는 것이죠. 참고로 교토가 10.5%라고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오사카는 학생의 비율이 1.3%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교토는 경관상의 이유로 건물에 높이 제한이 있어요.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해서 가구가 쉽게 늘지 않고요.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수가 늘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들이 꽤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인데, 교토의 지하철은 저도 살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안 하게 돼요. 제가 살았던 곳이 지하철이 없는 동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을 교토에서 4년 정도 살면서 탄 게 한 10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토의 지하철은 대부분 8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80년대 하면 일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높은 비용으로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이용률이 적었던 거예요. 게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도 터지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도 줄고 지하철 이용객도 줄어서 적자폭이 늘어난 거죠. 결국 이런 재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문화재 수입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조성이라든지 그 이외의 시설들에 대해서 가격 책정을 높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조성이 비싼 두 번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곳이에요.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니노마루 고텐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곳이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사를 아는 사람들은 상당히 익숙한 건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가 시작되면서 거점이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천황은 교토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천황을 만날 때 교토에 거처할 곳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조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황이 있었던 교토 고쇼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났었어요. 에도 시대는 권력기관이 막부였는데요. 에도 시대 말기에 막부의 힘이 빠지자 15대 쇼군이었던 도쿠가와 요시노부가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세레모니 같은 것들이 열렸어요. 그것이 이조성의 니노마루 고텐에서 열렸던 거예요. 그걸 대정봉환, 일본어로 타이세이 호우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일본 사회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곳이죠. 이렇게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면 이 이조성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사카 성이나 다른 성들과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비슷비슷한 느낌, 이런 느낌들을 받는 거죠. 참, 니노마루 고텐을 말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이조성에 관해 쓰여 있는 책이나 블로그를 보면 전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도를 걸으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약간 새소리처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삐걱거리는 건 그냥 노후화 때문에 삐걱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공식 홈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이조성에서만 나는 건 아니거든요. 치오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교토에서도 유명한 절인데 거기에서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삐걱거리는 건물을 개보수를 했더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한 100여 년 전에 개보수를 한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소리가 안 나다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노후화에 따라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라고 보는 거죠. 이건 사람들이 정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크게 우리가 그렇게 집착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요. 어쨌거나 이조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럼 이 이조성을 비싼 입장료를 주고 가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으면 가야 될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본의 역사와 문화에 크게 난 관심이 없다, 그냥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음식과 오락을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은 전반적으로 문화재 비용이 비싼 편이죠. 근데 문화재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일본을 보면서 자주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아까 사실 금각사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요. 금각사에도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 선생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